지금부터 2013년 경기도 장애인 복지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 김기호 회장님이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선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가 불편함이 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먼저 이뤄야 합니다. 2013년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대토론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선진 인류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튼튼한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해 주신 저희 장호철 경기도의회 부의장님께서 저희 장애인단체의 임직원들을 위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토론을 통해서 장애인단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여러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소외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래도 여기 참여해 주신 우리 131명 경기도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한마음 한뜻으로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있는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가 걸맞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복지 문제에 대한 그런 법이나 제도 이런 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분야는 그 일반 복지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와가지고 우리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게시를 모두 마치고 곧 이어 발제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 14개 단체에 이렇게 연계가 된 우리 장애인들 보면 한 약 16만 9천, 17만 명이 되어서 한 30%가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이런 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거기에 비해서 종사자 수는 100명 정도밖에 지금 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통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는 경기도 내에 있는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실무 능력 향상 등 역량 강화라든지 권익보호라든지 종사자의 국내외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까 이쪽이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국가사회적인 하나의 지원 체계라든지 이것은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임금 및 지급 기준이 없어요. 여기 같이 일하는데도 여기 사회복지사가 일하는가 하고 여러분 심지어 지급재활시설이나 복지관 같은 데는 여러분 호방이 있어요 없어요? 호봉체계가 다 돼 있어요. 호봉체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고경력을 그대로 또 갖고 또 갈 수 있습니다. 그 단체 경력은 해봐야 이거는 나중에 저쪽을 가지도 못하고 경력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쪽에 지금 되어 있는 현실도 상당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제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좀 접근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발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문제는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 거기 종사하는 복지사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실제로 말하자면 혜택을 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버린 경우 내가 일하는데 의욕이 없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도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의욕이 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인 다른 타 기관과 비교해 볼 때 워낙 좀 임금이 밸런스가 안 맞다 이게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에서 몇 가지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포괄 예산을 일단 장애인들의 인건비를 분리해서 먹을 지어 따라줘야겠다. 이것이 여기만이 아닙니다만 교육청도 그런 데가 사례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걸 개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힘을 좀 결집해서
언제는 그 장애인 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를 좀 보완하고 그리고 그 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권리를 많이 주장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여러분의 복지를 좀 확보하는 받아내는 그런 좀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32조에서 민법에 의해서 만드는데 우리가 사단법인 이런 말 쓰잖아요. 사단법인이라는 이야기는 사회단체지만 법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상은 법적으로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헌법의 인간의 권리, 국민의 권리라는 것은 법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 단체도 행복 추구권이 있고 단체도 인권이 있다는 거죠. 법인이니까 인간이니까 인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도 잘 먹고 살고 이렇게 힘들지 않게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인권이 저는 헌법에 이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월급을 얼마 줄 거냐, 임금비를 얼마 줄 거냐, 또는 경력을 인정할 거냐 이런 문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최소한 임금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위해서 얼마 줘 그러면 단체 장보고 알아서 주라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임금비를 하고 사업비 분리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 단체장한테 골치 아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비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주고 손 못대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량이 문제인 거지 임금비는 이걸 묻어두고 손대지 말라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계속 지금 그 주제발제서부터 토론 내용이 그 장애단체 역할과 장애단체 그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역할과 그 역할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그 수행하는 인력이 저희 장애단체 종사자이기 때문에 장애단체 종사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이미 실제로 저희 회원이나 당사자들은 많이 거론을 하지만 그 회원을 상대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 인력들은 누군지 그런 정체성은 또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꼭지를 하나 이렇게 내서 제가 토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다 사회복지사 지금 94%로 제가 이제 그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나머지 6%는 수화통사나 점역교정사 그리고 건축기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전문직 자격증을 소유한 그런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그 인건비 현황이라고 26페이지에 나오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1,796만 6천 원, 뭐 1,630만 원, 1,233만 9천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 1,000만 뭐 이쪽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꿔서 이분들이 아까 그 우리 성현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 중요한 단체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그 단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전문성과 마인드와 그리고 경험들이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뭐 저희가 어떤 아까 얘기했던 사명감이나 봉사심을 가지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 단체에 남아 있을 수 있을지 제가 결단코 말씀드리는데 요새 물가에 이런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보시면 단체별로 요구했던 사항들 그리고 사업을 보조사업 수행 시 불편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건의사항을 하고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달라 인건비를 더 달라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고 더 힘든 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연합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자체 여기 계장님 계시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이게 차츰차츰 좀 더 개선이 되고 단체가 아까 얘기했던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로 정말 단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그런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단체의 그 직접 지원 사업과 또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이런 예산을 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그 장애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종사자들의 처우는 앞서 이제 그 토론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좀 열악한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것은 뭐 분명히 여지가 없겠죠.
예, 그러면 장애인 단체의 육성 지원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도 이제 사실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사실 돈이거든요. 이게 돈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수 도 자체 사업비가 거의 한 쓸 수 있는 돈이 한 1조 한 2천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이게 한 4천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도에 그 보조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도에서 순수 100% 도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이 자체 사업에 그 돈을 가지고 서로 이제 각 실국에 실링을 배정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13년도 예산에 뭐 60%를 삭감을 하고 40%만 예산을 편성을 하라.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작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체 사업이 실국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도의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체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과가 저희 과예요. 장애인복지과가 13년도 예산이 한 130억 정도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데가 이 장애인복지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조례로 만들어진다고 다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조례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조례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지원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뛰어넘어서 이 법률로 좀 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령 이제 가칭,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을 제정을 해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게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국고보조 사업에는 도비가 매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각종 이제 안연부 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매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려와서 국고의 일부라도 그게 몇 프로도 상관이 없어요. 일부라도 내려와서 그게 국고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고 재원으로만 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재원을 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단체는 다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기본 전제가 폐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비를 줘서 그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로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종사자는 그 사회복지로 종사자를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한 33억 정도 되는데 장애인 단체가 한 14개 단체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걸 그냥 나누기 해가지고 단체가 별로 한 2억 5천 되거든요. 그럼 2억 5천은 큰 단체, 작은 단체에서 2억, 4억 이렇게 해서 준다면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장애인 단체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사무실 임대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잘 들어가고 우리도 훨씬 편하고 그런데 아까처럼 거기에 대한 걸림돌은 일반 사단법인은 운영비나 인건비 자체 인건비는 회비를 운영해야지 지원할 수 없다. 이게 거기에 장애물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기도에 조례를 만든다. 그럼 경기도 조례 만드는 그거 이제 더 상위법에 가서 일반 사단법인은 회비를 운영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 또 인건비를 또 줄 수 없는 또 그런 상위법에 위반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야지 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나머지는 그렇게 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경기도 이제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게 봤을 때 어려워도 최소한 복지 예산은 동결 내지는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시군 협회장들하고 이제 회의를 좀 많이 했는데 다른데 시도 협회도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지역의 장이 어떤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복지 예산이 차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너무나 부담 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 과장님, 계장님 너무나 마음이 무거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면은 어떤 우리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충분하게 얘기해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에 그러면 장애인들의 진솔된 얘기를 담아서 앞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할 곳이 어디 있냐? 여러분, 장애인 복지관 아닙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그래도 지금은 여러 가지 운영에 서툴고 어떨 때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은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 당사자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마 정부도 또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파트너로서 같이 개발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처우라든지 앞으로 동반자로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거를 한번 고민하면서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쪽에 일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장애인들 정말 중증장애인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헌신하시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도 드리면서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박수 치면서 오늘 여기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적으로 예산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 예산이 늘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단체는 존속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중요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나 또 예산 쪽에서는 평가를 그렇게 안 해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어려워요. 희망을 주고 나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겠다. 일자리를 가지고 이 사회에 살아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좀 토론회가 됐으면 좋고 또 미비한 법적이라든가 모든 제도 장치가 미비한 게 자꾸 발굴이 돼서 그걸 의회나 집행부에서 제도를 정비해서 이제 앞으로 장애인들의 소외되기 없게끔 희망을 주는 좀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들이 진짜 바른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단체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지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다는 게 만들었다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에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그런 의견들이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의 제도에 걸맞는 대책들을 집행부가 세우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특히 가장 소외됐다고 보는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좀 잘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종사자들이 또 제대로도 대접을 받는 그런 그렇게 되면 좀 더 장애인 복지가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고 하여튼 많이 듣고 갑니다.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것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나간다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도 존재하고 그래서 특히 장애인 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분들은 단체에서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